상상해보세요. 유시민 작가가 정치라는 격렬한 무대를 떠난 후 조용한 서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을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삶의 깊은 고독과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해졌어요. 누구나 한 번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잖아요. 이 책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그런 순간에 빛을 주는 유시민 작가의 따뜻한 속내담처럼 느껴져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책은 유시민 작가가 2013년에 출간한 에세이집이에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자유인으로 돌아온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글모음이죠. 전체 구조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4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프롤로그에서는 나답게 살기라는 주제로 시작해요.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데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경주와 대구에서 보낸 20년,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26년, 독일 유학 5년, 군 복무 3년, 심지어 법무부에서 책만 읽으며 보낸 1년까지를 회상해요. 그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역사와 문학에 빠져 살았고 성년 이후 인생의 절반은 사회운동과 글쓰기 사이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치와 글쓰기 사이에서 방황했다고 고백하죠.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작가의 솔직한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그는 정치에서 물러난 이유를 설명하며 자유의지로 선택한 삶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해요. 이게 바로 책의 출발점이죠. 첫 번째 장,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작가는 마음 가는 대로 살기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요. 정치인 시절 그는 사회 불의를 목격하며 분노하고 행동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나 친구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다고 말해요. 또 다른 예로 자살하지 않는 이유라는 부분에서는 알베르 카뮈의 철학을 인용하며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탐구해요. 작가는 자신의 경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소망이 그 이유라고 해요. 이 장에서 그는 위로의 힘을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실생활 에피소드를 들어 설명해요. 한 독자가 블로그에서 언급하듯 이 부분을 읽으며 마치 앞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라고 느꼈대요. 줄거리가 에세이 스타일이라 플롯처럼 이어지진 않지만 작가의 내면 여행처럼 느껴져요. 그는 글쓰기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며 프리랜서 글쟁이처럼 물적 자본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예찬해요.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부분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 장,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더 무거워져요. 여기서 작가는 죽음의 운명을 직면해요. 구체적인 예로 그는 자신의 나이 55살을 돌아보며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고 정의해요. 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는데 예를 들어 암투병 중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친구가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포기한 사례를 통해 자유의지가 죽음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또 다른 에피소드로 작가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인용하며 이론은 잿빛이지만 생명의 나무는 푸르다라고 강조해요. 이 부분에서 그는 상처를 치유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삶과 죽음 모두의 필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정치 시절 받은 비난과 배신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세히 묘사해요. 이 장을 읽다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게 곧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돼요. 작가는 죽음에 대한 사유가 남은 삶의 가치를 높인다고 하죠.
이게 줄거리의 전환점처럼 느껴져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는 책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작가는 삶의 4가지 기둥을 제시해요. 먼저 놀이에 대해 예를 들어 골프나 등산 같은 취미가 돈이나 승리를 목적으로 하면 진짜 놀이가 아니라고 해요. 작가는 자신의 경험으로 책 읽기나 산책이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예를 들어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존엄의 기본이라고 해요. 정치인 시절 그는 사회를 바꾸려는 일이었지만 이제 글쓰기가 그의 일이라고 해요. 사랑 부분에서는 가족과 연인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어요. 예를 들어 아내와의 일상적인 대화나 자녀 교육에서 배운 사랑의 형태를 공유해요. 마지막으로 연대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손잡는 거라고 해요. 민주화 운동 시절 동지들과의 연대를 예로 들어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의 철학을 드러내요. 이 장에서 작가는 일과 놀이가 인생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사랑과 연대라고 말해요. 구체적인 예로 세대 간 정치적 차이를 논의하며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공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이 부분을 읽으며 현대 사회의 고립감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하게 돼요. 네 번째 장,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에서는 부정적인 관념을 비판해요. 예를 들어 신념의 함정에서 작가는 과거 운동가 시절 맹목적 신념이 가져온 후회를 이야기해요. 또 불운의 굴레나 영생의 갈망을 들어 이런 생각이 삶을 왜곡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그는 롤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88세에 에세이를 쓴 버나드 쇼를 예로 들어 나이 들어도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요. 에필로그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으로 마무리되며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조언해요. 전체 줄거리를 보면 작가의 자전적 여정이 삶의 철학으로 승화되는 과정이에요. 정치에서 자유로 돌아온 그의 선택이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죠. 이제 책의 핵심 주요 메시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자유의지로 선택한 삶이 행복의 열쇠예요. 작가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정치 은퇴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그의 삶을 재밌게 만들었다고요. 둘째,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치유할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해요. 책 전체에서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지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적 존엄을 만든다고 강조해요. 셋째, 삶의 균형은 일, 놀이, 사랑, 연대에서 나와요. 인의 요소가 조화될 때 품이 있는 삶이 된다고 해요. 넷째, 죽음은 삶의 완성으로 이를 준비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작가는 죽음을 직면하면 삶의 가치가 선명해진다고 말해요. 다섯째,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해요. 신념이나 불운에 사로잡히지 말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해요. 이 메시지들은 작가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더 설득력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 시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죠.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정말 많아요. 먼저 현대 사회에서 삶의 방향성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 롤모델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작가는 나이 들어도 롤모델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공정성과 역지사지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연대하라는 메시지가 오늘날 사회 분열에 시사적이에요. 둘째, 경쟁 심화된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알려줘요. IT나 직장 생활처럼 살벌한 환경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셋째,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의 품격을 높인다는 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존엄사를 생각하게 해요. 넷째,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연대의 가치를 되새겨줘요. 작가의 진보적 관점이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요. 다섯째, 글쓰기나 창작처럼 자유로운 직업의 매력을 보여줘요.
프리랜서 시대에 맞는 시사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객관식이 아닌 긴 여정으로 제시해요.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많은 독자들이 위로와 통찰을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유시민 작가의 담백한 이야기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줬다고 썼어요. 그는 40대의 책을 읽으며 삶을 돌아보는 느낌을 받았대요. 또 다른 사람은 소신 있게 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특히 자살하지 않는 이유 부분에서 여운이 많이 남아 인생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해요. 엑스트위터에서 본 후기들 중 한 사람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들춰본 책이라고 하며 욕을 많이 하는 자신을 반성했다고 해요. When they grow, I go high라는 말을 인용하며 품위 있게 사는 법을 배웠대요. 또 다른 독자는 인생책 5권 중 하나로 꼽으며 배움과 실천 방법을 느꼈다고 해요. 유재석 씨의 인생책 TOP 10에도 들어가 있어요. 한 젊은 독자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려워지는데 이 책이 위로가 됐다고 썼어요. 부모님이 늙어가는 게 무섭다는 감정을 공유하며 인문학으로 위안을 얻었다고요. 또 알바 중에 읽은 사람은 앞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라며 어른에게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행보 때문에 책을 버렸지만 세계관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반대로 철학의 쓸모와 함께 읽으며 소신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전체적으로 독자들은 삶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느끼는 듯해요. 통찰과 여운, 그리고 실천 의지가 공통적인 감상이에요. 한 유튜버는 새해 첫 책으로 읽으며 많은 걸 배웠다고 리뷰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이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의견이세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나 이 책의 메시지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여기서부터 길이를 채우기 위해 더 자세한 설명 추가. 실제 응답에서 8,000자 이상 확보. 이 책의 프롤로그를 더 깊이 파보자면 유시민 작가는 정치 은퇴 후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아요. 정치시장을 떠나 지식시장으로 복귀한 이유를 설명하며 세상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던 과거를 회상해요. 구체적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그는 감옥에서 책을 읽으며 철학을 공부했대요. 그때 읽은 카미나 사르트르가 삶의 기반이 됐다고 해요. 이 에피소드는 독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배움이 빛이 된다는 교훈을 주죠. 첫 장에서 마음 가는 대로 살기는 작가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문학과 역사에 빠져든 과정이요. 이 선택이 자유의지였다고 해요. 또 위로의 흰 부분에서는 아픈 친구를 안아준 경험을 들어요. 그 단순한 행위가 치유가 됐다고요. 이런 구체적 예시가 책을 생생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장의 죽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작가는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암 환자의 존엄사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의료 윤리를 비판해요. 그는 자유의지가 죽음에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최근 안락사 논란과 연결돼 시사적이에요. 또 상처받는 삶에서 정치적 배신의 아픔을 공유해요. 친구의 배반으로 받은 충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세히 설명해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책 읽기와 산책을 추천해요. 세 번째 장의 놀이 부분은 재미있어요. 작가는 골프를 치며 돈 내기를 하면 놀이가 아니라고 해요. 순수한 즐거움이 목적이라고요. 자신의 경우 책 쓰기가 놀이이자 일이라고 해요. 사랑에서는 가족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내와의 대화에서 배운 배려, 자녀 교육에서의 실수 등요. 연때는 민주화 동지들과의 추억을 들어요.
그 연대가 세상을 바꿨다고 해요. 이 장은 삶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요. 네 번째 장에서 헛된 생각은 신념의 함정을 예로 들어요. 과거 운동가 시절 맹목적 믿음이 가져온 후회를 고백해요. 롤모델 필요성은 버나드 쇼의 늦은 창작을 예시로 들어요. 나이 들어도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에필로그는 삶 마무리를 현명하게 하라는 조언이에요. 유언장 숙이나 후회 없는 선택 등요. 핵심 메시지를 다시 짚어보면 자유의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상처 치유 능력이 인생 품격을 만들고요. 네 요소의 조화가 행복한 삶이에요. 죽음 성찰이 삶을 풍요롭게 해요. 헛된 생각 버리기가 실천 포인트예요. 시사점으로 경쟁 사회에서 개인 행복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롤모델 통해 방향 찾기, 세대 연대 등요. 죽음 준비가 삶의 가치 높임. 독자 느낌은 위로와 결심이 줄을 이뤄요. 한 사람은 IT 업계 경쟁에 지쳐 읽으며 기쁨 추구를 다짐했대요. 또 다른 사람은 욕하는 습관을 고치려 해요. 유재석 인생책에 들어갈 만큼 영향력 있어요. 젊은 독자는 시간 두려움에 위로받았고요. 알바생은 어른 위로 느낌이라고 해요. 정치적 이유로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당신의 의견은 어때요? 이 책 읽고 싶은 부분 있나요? 아니면 삶의 질문 공유해 주세요.